2024 경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솟아오른 지하 황주현. 몇 겹 속에 갇히면 그곳이 지하가 된다. 4시 25분의 지상이 감쪽같이 4시 26분의 지하에 세상의 빛을 넘겨주는 일. 언제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을까?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지상의 지하화가 도모되었을까? 땅을 판 적도 없는데 다급한 말소리들은 지표면 위쪽에 들있다. 조금 전에 당신의 양손과 두 볼이, 주름의 표정과 웃음이, 켜켜이 쌓인 말들이 들춰지고 있다. 기억과 어둠이 뒤섞인 지상은 점점 잠의 늪으로 빠져드는데 누구도 이 어둠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다. 몸이 몸을 옥죄고 있다. 7층이 무너지고 15층이 무너졌다. 그 사이 부서진 시멘트는 더 단단해지고 켜켜이 쌓인 흙은 견고하게 다져졌다. 빠져나가지 못한 시간이 꽁꽁 얼어붙은 사이 아침과 몇 날의 밤이 또 덮쳤다. 이 깊이 솟아오른 지하엔 창문들과 쏟아진 화분과 가느다랗게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다. 뿔뿔이 서 있던 것들이 무너지며 모두 하나로 엉킨다. 이 한 덩어리의 잔해들은 견고한 주택일까? 무너진 태양은 나보다 위쪽에 있을까? 부서진 낯다른 나보다 아래쪽에 있을지 몰라. 공전과 자전의 약속은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 왁자지껄한 말소리들이 하나둘 치워지고 엉킨 시간을 걷어내고 고요 밖으로 걸어나가고 싶은데 백날의 잔해가 있고 몸이 몸을 돌아눕지 못한다. 검은 지구 한 귀퉁이를 견디는 맨몸들 층층이 솟아오르고 있다. 2024 경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솟아오른 지하 황주현 시인의 시입니다. 솟아오른 지하. 지하는 밑에가 있는데 지하가 솟아오른 지하래요. 전 처음에 봤을 때 무슨 지진이 났나 했어요. 근데 지진은 아니고 붕괴인 듯 합니다. 네, 왠지 좀 뭔가 그 종말론적이고 계시론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꾸 뭔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좀 안 좋은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제 지상과 지하가 이렇게 뒤바뀌는 현상들. 뭔가 대참사를 예언하는 듯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런 것을 이제 흔히 뭐 계시록적이다, 뭐 또 종말론적이다라고 하죠. 영화가 있었던가요? 디 아포칼립스라고. 아포칼립스라고 하나, 이게 한국에서 아포칼립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포칼립스라고 발음합니다. 아포칼립스 이렇게 해요. 이게 The Revelation, 영어로 The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이라고 하죠. Revelation. 네.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좀
그 대참사를 예언하는 듯한 네, 그런 분위기를 뭐 이렇게 계시론적이다, 계시록적이다라고 하고 또는 뭐 종말론적이다라고 해요. 이게 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죠. 뭔가 보여주는 것, 뭔가 알려주는 것, 네, 그런 거를 계시록적 또는 뭐 종말론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행천년에서 몇 겹 속에 갇히면 그곳이 지하가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네, 아주 첫 행이 그 좀 단정적 그 진술을 하고 있죠. 단정적 진술을 하면서 이런 단정적 진술을 하는 진술의 장점이 다음 내용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첫 연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효과 때문에 그 첫 행에서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애포리즘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그러니까 애포리즘. 네, 이건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외래어로 그냥 쓰기도 하죠. 아포리즘이 뭐냐면 어떤 진리를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치 이것이 진실인 양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아포리즘이라고 하는데, 흔히 격언이나 경구 또는 뭐 금언 이런 것들을 또 잠언도에 해당되죠. 이런 것들을 다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속담도 아포리즘에 속하겠죠. 4시 25분 지상이 4시 26분의 지하에 세상의 빛을 넘겨주는 일이라고 딱 표현했어요. 겨우 1분 사이에 큰일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지상이 지하에 세상의 빛을 넘겨줬대요. 그러니까 큰 재난이 닥쳤음을 예상할 수 있죠. 아주 갑작스러운 재난. 어떤 아파트에 붕괴 사고가 있었나 봐요. 뭐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붕괴 사고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네.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지상의 지하화가 시작되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상이 지하화가 된다 이 말은 땅을 판 적도 없는데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겠느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지상의 지하, 즉 무너지는 어떤 징조가 언제부터 시작됐겠느냐라고 묻는데 한마디로 부실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됐겠느냐 이런 말이죠. 다급한 말소리들은 지표면 위에들 있다. 이 다급한 말소리라고 했는데 이 다급한 말소리는 지표면 위에들 있다라고 하는데 좀 그 붕괴 사고로 인해서 매몰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겠죠. 이제 마음이 다급한 거는 구조를 해야 되는 매몰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남겨진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다 지표면 위에들 있다라고 해요. 구조해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조금 전에 당신의 양손과 두 볼이, 주름의 표정과 웃음이 켜켜이 쌓인 말들이 들춰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 잠깐만요. 여기 말소리를 설명을 안 했네요. 말소리 이렇게 붙여서 쓰면 네, 말하는 소리인데 만약에 이렇게 띄었으면 horse 말의 소리 이런 뜻 돼 버려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켜켜이 이렇게 쓸 때 여기에 이렇게 같은 음이 반복되는 부사들은 대부분 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를 히 안 쓰고 이를 쓰죠.
한글 맞춤법에서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쓰고, 이로도 나고 히로도 나는 것은 히로 쓰고, 또 히로만 나는 것은 히로 쓴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음이 겹쳐서 나는 것들은 이가 많습니다. 네. 켜켜이 쌓인 말들이, 다시 한번요. 조금 전에 당신의 양손과 두 볼이 주름의 표정과 웃음이 켜켜이 쌓인 말들이 들춰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 사고가 나기 전에 붕괴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들이죠. 그런 부실한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억과 어둠이 뒤섞인 지상은 점점 잠의 늪으로 빠져드는데 누구도 이 어둠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암담한 상황, 그러니까 붕괴 사고가 나서 그 암담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에 그 암담함의 깊이를 누구도 그 참사의 그 무게를 누구도 짐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몸이 몸을 옥죄고 있다. 네. 이게 좀 한 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쩌면 몸과 몸은 층과 층일 수도 있지만 또 사람과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옥죄고 있다라고요. 무너져서 7층이 무너지고 15층이 무너졌다. 이렇게 뭔가 막 무너져요. 이런 것들을 계시록적 또는 종말론적이라고 해요. 7층이 무너지고 15층이 무너졌다. 그 사이 부서진 시멘트는 더 단단해지고 켜켜이 쌓인 흙은 견고하게 다져졌다라고 합니다. 네. 빠져나가지 못한 시간과 꽁꽁 얼어붙은 사이 아침과 몇 날의 밤이 또 덮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한겨울에 일어난 사고인 듯해요. 구조되지 못하고 몇 날이 흐른 거죠. 그 추운 몇 날들이 흘러갔어요. 이 깊이 솟아오른 지하엔 창문들과 쏟아진 화분과 가느다랗게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있다. 네, 그 참사의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뿔뿔이 서 있던 것들이 무너지며 모두 하나로 엉킨다. 여기도 뿔뿔이 이렇게 음이 이렇게 겹쳐지죠. 그러면 히가 아니고 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원래 말짱하던 것들이 무너져서 완전히 하나로 엉킨다고 하는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죠. 이 한 덩어리의 잔해들은 견고한 주택일까? 이 한 덩어리의 잔해들이라고 해요. 잔해들은 견고한 주택일까? 무너진 태양은 나보다 위쪽에 있을까? 부서진 낫달은 나보다 아래쪽에 있을지 몰라. 공전과 자전의 약속은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 이 시에서 이렇게 의문부호를 쓸 때는 좀 대답을 요하는 거면 의문부호를 쓰시고요. 의문부호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까라는 이렇게 의문문을 나타내는 말까, 릴까라는 종결어미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렇게 의문부호 안 쓰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제 의문부호 꼭 필요할 때가 있겠죠. 정말 대답을 요구한다든가 이럴 때는 의문부호를 써야겠죠. 네. 지금 매몰된 상태에서 위아래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신경이 이렇게 마비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위아래가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낮에 보던 태양은, 그렇죠? 늘 보던 그 태양이 나보다 위쪽에 있을까? 정상적으로 지금, 그죠? 화자는 지금 매몰되어 있는데, 매몰되지 않는 바깥 세계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부서진 낯달은 나보다 아래쪽에 있을지도 몰라. 네, 달이 져서 지금 위와 아래가 분간이 안 되고 있죠. 그 정도로 신경이 마비돼 있어요. 공전과 자전의 약속은 과연 지금도 요여할까? 네,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 듯한데, 세상은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라고 네, 의심하고 있습니다. 왁자지껄한 말소리들이 하나둘 치워지고 엉킨 시간을 걷어내고 고요 밖으로 걸어나가고 싶은데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하나둘도 이렇게 붙였었죠. 이렇게 원래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개념일 때는 띄었쓰는데 어떤 조금씩 이런 느낌일 때는 이렇게 꼭 붙였어야 합니다. 네, 띄어서 쓰면 한글 맞춤법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꼭 붙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조금씩 몇 개씩 이렇게 시작되는 느낌으로 쓸 때는 하나 둘을 붙여 쓰고 셀 때만 하나 둘. 근데 하나 둘 이렇게 표현할 때 띄었을 일이 거의 없겠죠. 세는 느낌을 누가 시에서 쓰겠어요. 그런 게 치워지고 엉킨 시간을 걷어내고 고요 밖으로 걸어나가고 싶은데 라고 표현하는데요. 매몰된 상태로 어떤 맞는 공포와 불안 그런 상태로 매몰된 상태로 맞는 밤의 어떤 그 적막함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자는 두려움과 공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구조되기를 바라는 거죠. 백날의 잔해가 있고 몸을 돌아눕지 못한다. 백날의 잔해가 있고 몸을 돌아눕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요. 백날 물론 정말 100일 이런 뜻도 되고 또 만약에 진짜 100개의 날 하려면 이것도 띄었어야 돼요. 이렇게 붙였으면은 백날 100번째의 날 또는 또 없을까요? 아기 태어나서 100일을 가리킬 때도 백날이라고 하죠. 또는 긴 시간, 긴 시간에 잔해가 있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구조되지 않고 있는 거죠. 몸을 돌아눕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매몰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읽혀져요. 몸을 돌아눕지 못한다. 자기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이 겹쳐져 있어서 어떤 여러 사람이 함께 매몰돼서 돌아눕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기분이겠죠. 검은 지구 한 기퉁이를 견디는 맨몸들 층층이 솟아오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검은 지구 한 기퉁이를 견딘대요.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장소는 지구의 한 기퉁이겠죠. 그런데 어떤 맨몸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맨몸들이 견디고 있는 지구의 한 점을 그렇게 암울한 곳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검은. 이 지구의 이 검은이 수식하고 있는 말, 이 말을 참 검은이 지구를 수식하는지 이 검은을 하나로 보고 또 지구의 한 기퉁이를 하나로 본다면 검은이 수식하고 있는 것은 한 기퉁이겠죠. 지구 중에서 검은 한 기퉁이 어두운 곳, 그 검은
지구의 한기충일을 견디는 맨몸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암울하고 무서운 공포스러운 그런 어떤 상태를 견디고 있는 맨몸들인데 이 맨몸이 뭘까요? 이게 맨몸. 우리가 맨손이라는 말, 맨손은 장갑을 안 낀 손도 맨손이지만 싸울 때는 무기를 들지 않은 손이 맨손이죠. 네, 그냥 맨손으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몸도 마찬가지겠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도 맨몸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적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데 무기를 들지 않고 싸우면 그게 맨몸으로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진짜 어떤 그 공포스러운 어떤 그 종말이라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어떤 재난을 맨몸으로 견디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옷을 안 입었다는 게 아니라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죠? 아주 맨몸으로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상황이겠죠. 층층이 솟아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하에 매몰된 사람이 층층이 솟아오른다 이 말은 구조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어떤 구조대원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하고 있으니까 점점 파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구조가 되면은 지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층층이 솟아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구조의 희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 경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솟아오른 지하 황주현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